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리츠운용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성종환 선임 매니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엔 글로벌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접 투자하고 또 리츠 투자 전략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환 매니저는 지난 시간에 잠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는데 오늘 조금 좀 상세히 좀 예. 뭘 하고 계신지 좀 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리츠 운용 업무를 하고 있는 성정환 선임 매니저입니다. 네. 담당 업무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국내 및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고 투자 물건을 가지고 코스피에 상장하는 일을 저희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장까지 예, 맞습니다.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예.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글로벌 부동산 시장 현황을 주로 얘기했는데 예. 그 얘기하다가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방법 그걸 음. 조금 얘기하다 좀 상세히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예.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좀 개인들이 관심이 많은데 예. 어떤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예.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해외 직접 투자가 있고 네. 부동산 ETF 또는 공모 펀드 또는 상장 리츠를 통해서 투자할 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 개인들이 이제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더라도 직접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게 네. 언어 장벽도 있을 수 있고 각 지역별로 세제에 대한 이슈를 매번 새롭게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건물을 사실 사는데 방문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장 방문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 같은 부동산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현지에 투자 물건을 확보하고 네. 이제 억 단위의 돈을 써가면서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 또는 간평사 컨설턴트 분들을 고용해서 네. 한 몇 개월에 걸쳐서 한 2, 3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투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사까지 검토가 완료된 좀 이런 상품을 저희가 출시하는 이런 상장 리츠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네. 예. 그 리츠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리츠가 뭔지 좀 상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네. 이거를 부동산 및 부동산 증권에 투자를 하고 그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돌려드리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실 때 리츠가 코스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도 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 상장된 거랑 안 된 거랑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상장이 안 된 거는 이제 코스피에서 거래를 할 수가 수가 없는 없고요. 거고. 예, 예. 그래서 그건 사모 리츠라고 하는데 예. 이제 공모 상장 리츠는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어서 개인들도 이제 소량으로 손쉽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주식 사고 팔듯이 맞습니다.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쉽게 맞습니다. 얘기해서. 네네. 그럼 부동산 간접 투자 방법 아까 좀 뭐 몇 가지 그냥 제목만 좀 얘기해 주셨는데 예. 뭐 부동산 ETF도 있고 예. 부동산 펀드도 있고 예. 방금 얘기한 우리 상장 리츠 예.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아무래도 리츠 운영 본부에 계시니까 이 리츠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예. 이런 리츠가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그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사실 사모펀드 형태로 네. 돈이 많은 연기금이나 공제 이런 데서 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좀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완전 그들만의 리그 큰 예. 돈으로 투자하는.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제 개인에게도 이러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네. 또 현재 그 아파트 투자로 몰리는 어떤 그 많은 개인 자금의 쏠림 현상을 좀 분산시키고자 네. 공모 상장 리츠를 활성화하는 대책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3년 전에 과거에 한 5개에 불과했던 공모 상장 리츠가 지금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8개까지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은 리츠가 더 많이 상장이 될 걸로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좀 육성을 하는 그런 부분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츠의 장점은 뭘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예, 네. 크게 한 좀 5가지 정도로 좀 네, 정리해 5가지요.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수익성, 황금성, 그리고 성장성, 안정성, 그리고 세제 혜택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수익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리츠는 일단 정기적인 배당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이제 상품이고요. 네. 그래서 한
배당률이 이제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보면 약 6% 이상의 이제 상당히 배당률을 배당률이 높네요. 예, 예. 어떤 이건 발행가 기준으로 이제 한 음. 6% 정도를 말씀드린 거고 아 예. 예, 그래서 좀 이전에 상장해서 좀 음. 거래가 오래 되었던 뭐 신한한판 음. 리츠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배당률이 아 가격도 조금 좀 올랐으니까 시가로 따지면 조금 배당률이 떨어질 수는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배당에 대한 음. 혜택도 있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이제 오르면은 음. 결국 이 리츠도 언젠가 이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이 있을 텐데 음. 그때 매각을 함으로써 벌어들이는 매각 차익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건 리츠는 또 주가 차익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네.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수익성 면에서는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소액으로 음. 이제 개인들도 이제 주식을 통해 음. 이제 부동산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으니까 예, 사고 팔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큰 금액도 아니고 저 소액으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세제 혜택 부분에 좀 말씀드리면은 네. 리츠가 사실 좀 최근에 많이들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부동산 투자 및 임대업 입장에서는 이 상장 리츠를 활용할 경우에 종부세가 면제가 되고 그리고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익률 면에서 좀 더 우세한 어떤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3년까지 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걸 3년 동안 들고 있을 때 배당 소득세액이 보통 주식에 대한 배당 세액은 한 15.4%라면은 네, 그렇죠. 리츠 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포함한 9.9%를 이제 분리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도 혜택이 낮은 있습니다. 세금을 좀 매기는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성장성에 이제 음. 좀 이제 기대된다. 네.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리츠 시장이 사실 1960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2001년부터 이제 이 리츠가 도입됐는데 예. 미국은 지금 GDP의 거의 한 6% 가까이 지금 규모가 그 정도가 상당히 되고 커졌네요, 미국은. 예, 예.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제 주식을 리츠를 주식까지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GDP 0.1%도 지금 안 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거래 규모 면에서 일단 향후에 이제 좀 더 대중화되면은 이제 기관들도 많이 이제 투자하고 네. 개인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런 유동성이 많아지면 이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성장성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리츠의 좀 일반적인 그런 장점을 좀 알아봤는데 예. 지난 시간 우리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이 리츠로 이제 해외 부동산에도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국내에 상장된 리츠 중에도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상장되어 있는 해외 음. 부동산 투자 공모 상장 리츠는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두 개가 있어요, 현재. 예. JR 글로벌 리츠가 있고 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JR 투자 운영에서 벨기에에 소재한 오피스 빌딩에 투자한 리츠 상품이고요. 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그리고 플로리다, 텍사스에 위치한 아마존 페덱스 물류센터로 구성된 리츠 상품입니다. 그게 뭐 어떤 좀 특징들이 있나요? 예, 그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매도자와 협의해서 소싱해온 국내 최초의 해외 물류센터 리츠 상품이고요. 미국 임차인은 페덱스와 아마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한 연평균 한 배당 6% 정도에 준하는 배당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고요. 꽤 높네요. 예, 네. 이건 10년 기준의 연평균 배당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한 1억 정도를 투자하시면은 이걸 생각해 보면은 한 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월로 환산하면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은 한 40만 원, 2, 3만 원 정도를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 예.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좀 더 이게 그래도 괜찮은 게 또 이 임대차 구성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네. 임차인과의 그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보면은 약 한 10년 정도의 임대차 기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도 해지 옵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좀 우수한 어떤 상품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향후에 뭐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물류센터 말고도 네. 오피스 빌딩, 데이터 센터, 뭐 임대형 주택 등 다양한 자산으로 저희가 추가
편입할 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래서 향후에 이런 성장성도 굉장히 좀 우수하다라는 예.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하려면 굳이 뭐 해외까지 이렇게 둘러볼 게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이런 리츠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예, 그럼 이게 국내 상장된 이런 해외 부동산 리츠가 있을 예, 거고 예, 또 해외 시장에 아예 해외에서 거래되는 그런 글로벌 예, 리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차이점을 좀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리츠에는 크게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뭐 구조적 리츠가 있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관리 리츠라고 음.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관리 리츠로 이렇게 차이를 구분을 구분해서 예. 보시면 될 것 자기관리 같고요. 리츠랑 위탁관리 리츠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 자기관리 리츠는 하나의 그냥 회사이고요. 음.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음. 이제 그들이 이제 운용을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그래서 뭐 하고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면 또 돌려주는 예. 그런 회사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음.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미국에는 이제 디지털 리얼티나 에코닉스 등 데이터 센터로 유명한 리츠 상품이 있고요. 네. 또 싱가포르에는 또 뭐 메이플트리나 뭐 캐피탈랜드 뭐 다양한 뭐 어떤 유명한 리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 다 자기관리 리츠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위탁관리 리츠는 위탁관리 어떤 리츠.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위탁관리 리츠가 좀 차이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그 자기관리 리츠는 좀 이제 회사형이다 보니 좀 성장성에 좀 방점을 두고 좀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 좀 그런 성격이 있다면은 예. 위탁관리 리츠는 안정성 배당형의 상품에 조금 방점을 두고 좀 상품을 구성하는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 위탁관리 리츠는 하나의 그 부동산 투자회사의 그 껍데기이고요. 그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가지고 위탁을 맡깁니다. 예. 위탁을 맡긴다면 저희 그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맡기고요. 음.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리츠의 운용을 위탁받은 AMC가 어디냐를 좀 많이 잘 살펴보고 투자하는 거를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관리를 하냐 이것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예, 해외 부동산 리츠하고 예, 해외 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예, 또 뭐 실제 자기가 직접 하는 거냐 아니면 예. 위탁해서 하는 거냐 이런 큰 차이가 있고 예, 그 차이점을 좀 구별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리츠에 투자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나요? 일단 어떤 건물이냐, 어떤 유형의 섹터에 있는 건물이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그 리츠도 이제 호텔 리츠일 수도 있고 리테일 리츠일 수도 있고 오피스 건물로 구성된 리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섹터냐, 그리고 그 섹터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되냐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은 뭐니 해도 이제 입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입지가 이제 도심 권역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냐, 아니면은 외곽에 위치한 건물이냐, 이거는 또 섹터별로 또 다릅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도심에 위치해 아무래도 있냐, 도심에 뭐 있으면 좋겠죠. 네. 근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게 도심에 위치할수록 또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입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따져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임차인이 어떤 임차인이 구성되어 있냐, 뭐 이것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 게, 임차인이 또 이제 신용 등급이 사실 또 안 좋으면은 또 그 향후에 어떤 그런 중도 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임대료를 또 안 낼 수도 있고 예, 또 그럴 수도 그러한 있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보니 그 어떠한 임차인이 얼마 기간 동안 임차 기간을 갖고 있냐라는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리츠를 이제 선택을 할 때는 그 어떤 운용사에서 이걸 운용하냐를 좀 따져 보셔야 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리츠가 워낙에 좀 핫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리츠 회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이제 시장에서 이걸 이제 리츠 전문 운용 인력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운용사에 어떠한 맨파워를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떤 리츠 같은 경우는 리츠를 세워두고 한 1년 동안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를 계속해서 꾸준히 그 잘하는 그런 그 운용사가 이제 그 리츠를 운용하고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쭉 듣다 보니까 하나 더 좀 추가적인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리츠가 뭐 계속 좋은 얘기만 했는데 리스크 요인은 없어요? 리츠의 리스크라면은 일단 이거는 장기의 어떤 상품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그 테크 주식처럼 어떤 그런 금방금방 변동하죠. 그 주식은. 뭐 이런 따상을 기대하고 막 이런 투자하고 하기에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요 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퇴직연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즉슨 이제 장기의 어떤 배당형 상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 조금 그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단기 수익을 노리고서 리츠 투자하면은 사실 좀 리스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초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뭐 기술주처럼 뭐 예를 들어 바이오주처럼 어떤 임상 실험이 뭐 통과한 어떤 그런 기대감에 막 자금이 몰리고 주가가 많이 뜨고 뭐 이런 것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식 상품이 아니다 보니 그런 차이점을 좀 염두에 두고 리츠에 투자하시는 거를 좀 권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미국 금리 인상, 이런 금리가 오르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는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의 상승으로 일단 뭐 단기적으로 부동산 물건을 매매하는데 저희 뭐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건 또 사실이고요. 근데 또 저희 운용사는 또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그걸 잘 또 이제 매도자와 매매각을 잘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에 저희가 매수를 해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사실 조금 금리의 인상에 좀 일시적으로 좀 영향이 받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이 토지 가치가 또 상승하면은 또 이제 건물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길게 보시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금리 상승기는 아무래도 경기가 상승하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또 부동산 이런 리츠가 크게 타격을 받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조금 리스크 요인은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리츠운용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성종환 선임 매니저와 함께 다양한 글로벌 부동산 간접 투자 방법하고 리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좀 더 다양한 리츠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 자산운용 리츠운용본부의 성종환 선임 매니저,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